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마다 게시글을 계속 써줘야 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아예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테스트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럼 그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추가된 기능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만들고 있는 거였죠. 자, 얘는 따로 정리할 것도 없어요. 이제 제가 1교시 때는 조회수 기능이라고 하면서 조회수 기능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정리를 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얘는 더 정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면 돼요. 이거 그냥 코드로 여기다가 녹이기만 하면은 끝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하나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테스트 데이터가 생성돼야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쵸? 시작하고 나면 일단 테스트 데이터는 생성이 되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생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시작하면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작 어디서 해요? 여기서 메인 메서드가 시작이 되는 건데, 시작했을 때 일단 프로그램 시작 나왔죠. 그럼 이거 나온 순간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시작할 때니까 얘를 이런 데서 실행시키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 함수 없어서 뭐라고 하는데, 이거 함수 위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딱히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클래스로 빼서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해야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메인 메서드 밑에다가 메인 클래스 안에다가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함수 호출문, 실행문 썼고요. 함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 썼어요. 그리고 얘가 만들어주는 대로 갈 거예요. 그럼 밑에 만들어줬겠죠. 여기에. 저 이거 그냥 이대로 쓸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변화가 필요해? 그럼 그때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굳이 클래스를 나눌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냥 이거 테스트 데이터니까. 어차피 나중에 데이터베이스가 생기고 영속성을 가지게 되면 얘는 의미가 없어요.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니까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함수 실행문, 호출문 하나 썼고요. 얘를 자바가 만들어주는 대로, 이클립스가 퀵픽스 해주는 대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얘가 스태틱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뭐죠? 그렇죠? 스태틱 메서드는 일단 객체화하지 않고 설계도한테 직접 일시킨다 라는 개념이 맞아요. 맞는데 이 상황에서 얘가 스태틱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이걸 막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여담으로 들어주세요. 교양 정도로. 자, 우리가 지금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호출했죠. 이 메인 메서드는 어느 클래스에 들어있어요? 메인 클래스에 들어있죠. 그쵸?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make test data라고 하는 이 메서드도 얘한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같은 클래스 내부에요.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 다른 어떠한 메서드가 다른 메서드 호출할 때 원래 객체화 안 하고 써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이름만 다르게 해놓고 여기서 얘를 호출할 거다. 그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원래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는 객체화 따로 안 해요. 얘는 근데 스태틱 아니죠. 상관없죠. 근데 얘는 왜 자동으로 스태틱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네, 맞아요. 저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메인 메서드 자체가 스태틱 메서드라서. 그래서 이거를 막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가볍게, 저도 가볍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 정적 메서드 안에서 같은 클래스 내부에 있는 다른 메서드를 호출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스태틱 메서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객체화해서 쓴다 라고 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노란 줄이지 빨간 줄 아니잖아요. 가능은 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스태틱 지우면 노란 줄은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하게 정적 메서드는 그냥 객체화 없이 설계도한테 일시킨다의 개념만으로는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기는 해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이유는 메인 메서드 자체가 스태틱이라서 라고 그냥 가볍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돌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는지,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 잘 여기 메서드를 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런 거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켰을 때, 시작을 했을 때 얘가 실행이 잘 됐다면 콘솔에 실행됨이라는 출력문이 나오겠죠. 잘 나오네요. 심지어 명령어 전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잘 나오고 있죠. 명령어 뭔가 입력받기 전에. 그러면 일단 함수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했어야 될 게 얘를 실행시키는 거였어요. 일단 시작할 때 여기까지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이거 하면 돼요. 자, 출력 게시물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라고 출력하래요. 이러면 얘 실행되면서 얘 자동으로 출력되겠죠. 테스트 해보면 잘 나오네요. 그럼 일단 문구 출력까지는 완료. 얘도 했고, 그럼 이제 이거 하면 되네요. 게시물 3개가 진짜 만들어지게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일단 게시물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 게시물들 가지고 테스트도 해볼 거고 게시물을 작성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얘가 만들어준 게시물이랑 게시물 그 모음이랑 3개 들어있겠죠? 그거랑 우리가 라이트로 만드는 게시물들이랑 다른 공간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얘를 가지고 테스트할 때 우리 지금 위에 작성해놨던 리스트나 뭐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과적으로 일단 순회를 해야 되는데 이 순회하는 반복문이 하나가 추가가 돼야 돼요. 왜냐면 서로 다른 애일 거니까, 서로 다른 애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게시물 어디다 저장해요? 아티클스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있죠. db 대용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테스트 데이터를 저장을 해버리면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 알아서 3개 만들어져 있을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라이트를 해도 결국 우리는 그 아티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 테스트 데이터 플러스 내가 추가로 작성한 게시글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아티클스에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었었죠. articles.add 이 안에 아티클 객체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리스트 타입이 아티클이니까. 자, 근데 이렇게 넣으려고 보니까 얘가 뭐라고 해요. 얘 왜 뭐라고 하죠? 그쵸? 얘가 일단 지금 에러 내용을 보면요, 없어요. 이런 애는 아티클스라고 하는 애를 얘가 못 찾아요. 얘가 못 찾는 이유는 아티클스는 메인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지역 변수니까. 그러면 얘를 전역 변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해봅시다. 자, add view count라고 하는 함수에서 스트링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너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름이 다른 함수에서 이 테스트를 가져다가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같은 원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얘를 여기다 옮기죠. 옮겨놓고 이러면 둘 다 되는 거죠. 전역 변수니까. 자, 이거 똑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돌려놓고 아티클스를 전역 변수로. 그럼 얘가
여기로 가면 되는 거죠. 저 자리가 전역 변수 자리니까. 메서드 안에서 만들면 지역 변수인데 지금 메서드 밖으로 뺀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이게 우리 메인 클래스예요. 지금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메서드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make test data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티클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니까 배제시켜놓고 그림을 그릴게요. 얘가 이 바깥에 있는 애가 메인 클래스, 그리고 얘가 메인 메서드, 얘는 make test data 메서드, 그쵸? 클래스 안에 메서드 두 개 들어있는 형태.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아티클스는 여기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함수가 얘를 나 이거 필요한데 갖다 쓰고 싶어 라고 했지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클래스 그 객체 배우면서 불가능한 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제 밑에 있는 애도 쓰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그리자. 얘를 얘도 쓰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있던 애를 여기로 꺼내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여기도 접근 가능, 여기도 접근 가능이니까 지금 그거 한 거죠. 이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개념. 자, 근데 옮겼어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얘를 옮겼습니다. 옮겼더니 밑에 난리가 났어요. 여기 이쪽에 보면은 빨간색 에러가 이만큼 생겼어요. 그리고 얘를 바깥으로 뺐는데 여기서도 못 써요. 지금 이거 못 쓰는 거 왜 못 쓰는지 가서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완벽한 이해는 필요 없어요. 그냥 뉘앙스 정도만. 우리가 스태틱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아티클스는 스태틱 변수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스태틱 메서드들은 스태틱만 참조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변수가 스태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스태틱 메서드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 변수만 참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일반 인스턴스 변수들은 참조가 불가능해요. 그럼 얘는 스태틱 변수가 됐죠. 이제 이 스태틱 변수는 특징이 하나 있었죠. 자, 기억을 한번 더듬더듬 올라가 봅시다. 얘가 자, 메인 말고 그냥 메인으로 합시다. 자, 메인 클래스 우리께 존재하는 상태고, 요 안에 지금 스태틱 변수로 아티클스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은 이 안에서 실행시키고 이 안에서 갖고 놀고 끝나겠지만, 얘를 가지고 만약에 객체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객체를 두 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메인 클래스, 메인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 1, 얘는 2, 두 개 만들었어요. 자, 지금 이 메인 클래스가 갖고 있는 변수는 몇 개예요? 하나죠. 메인 클래스는 아티클스라고 하는 변수 하나랑 메서드 두 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메인 메서드, make test data, 이렇게. 이게 전부예요. 그럼 얘를 기반으로 객체를 찍어냈기 때문에 얘네들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원래 설계도 기반으로 객체 만들면 설계도가 갖고 있는 거 얘네들도 다 갖고 있으니까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객체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변수가 아니라 스태틱 변수였단 말이죠. 그럼 이 스태틱 변수는 이 객체 안에 들어있나요? 여기 안 들어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객체를 모양을 까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메서드 두 개는 갖고 태어나겠지만 객체는 없는 상태.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스태틱 변수라고 하는 이 스태틱 멤버, 스태틱 필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얘는 클래스에만 하나 존재하는 애니까. 그래서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객체들이 서로 이 변수에 접근은 가능한데 서로 공유 자원으로 사용하는 변수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인스턴스 변수였다 그러면 객체마다 가지고 있을 거고, 이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거에서 객체 1에 연결된 리모컨으로 얘를 바꿨대요. 10으로. 그럼 얘는 까보면 아니죠. 10 아니죠. 원래 갖고 있던 값일 거잖아요. 전혀 다른 객체, 서로 다른 객체는 서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스태틱 변수를 값을 수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애초에 객체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공유 자원으로 얘가 여기 접근해서 값을 10으로 넣어놨다 그러면 얘가 접근해서 까보면 10이 나오는 거죠. 얘는 공유 자원. 이 스태틱에 대한 내용은요 진짜 뿌리를 이해하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최대한 기본적인 것만 딱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스태틱은 말 그대로 그냥 정적이고요. 이 스태틱 변수 그리고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 변수만 참조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스태틱 변수는 일반 생성자에서 초기화가 되나요? 자, 이거는 해보죠 한번. 아니지. 자, 이게 지금 메인 클래스의 일반 생성자죠. 그냥 모양. 여기서 저 스태틱 변수 아티클스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되는데요? 돼요. 스태틱 변수는 일반 생성자에서 우리가 초기화할 수 있어요. 근데 스태틱 변수는 이 일반 생성자가 아니라 스태틱 필드에서 초기화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얘도 이제 좀 깊게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내용이 좀 어렵고, 그냥 스태틱 변수는 스태틱 필드로 초기화를 한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위에서 이거 하고 있던 이거를 밑으로 내렸죠 제가. 이거는 여기서 직접 초기화해서 써도 돼요. 실제 기능상에는 문제가 크게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올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이제 의존성 주입이라던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것들과 같은 결로서 얘네를 직접 바로 선언하자마자 초기화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생성자 혹은 스태틱 필드 이런 데에서 초기화를 해주는 거를 연습을 미리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중요해요. 나중에는 실제로 이렇게 전역 변수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바로 초기화해서 쓴다? 없어요 그런 경우. 무조건 생성자 혹은 스태틱 필드 안에서 초기화를 해줄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는 나중에 의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스태틱 변수로 만들어 줬고 이 변수를 스태틱 필드로 객체 하나 만들겠다, 리스트 객체 하나 만들겠다 라고 초기화까지 해준 상태죠. 근데 지금 아직 에러가 안 끝났네요. 이거 왜 뭐라고 하죠? 그쵸? 지금 add 메서드 하는 건데 얘는 지금 아티클스는 타입이 아티클이잖아요. 아티클 뭔가를 넣어줘야지 되는데 지금 인자가 없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add 메서드는 인자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제 위에 있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됐고 여기서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다 뭐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쵸? 아티클 객체 넣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메서드 안에서 아티클 객체 만들어진 거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넣어요? 그쵸? 그냥 이 자리에서 객체 생성하면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티클 객체 만들겠다 해서 넣었는데 지금 빈 객체 만든 거죠. 넣었는데 왜 뭐라 그래요? 그쵸? 인자를 안 넣어준 게 문제인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티클 클래스 안에서는 지금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생성자가 존재해요.
얘가 만약에 없으면 얘 뭐라 안 하죠. 그쵸? 근데 매개 변수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 이런 거 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클래스 만들고 쓸 때 이런 거 없으면 이거는 우리가 안 써줘도 자동이죠. 그래서 그냥 뉴로 객체 만들 수 있잖아요. 대신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지만 기능이. 그죠? 근데 매개 변수 있는 게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기본 생성자는 무시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얘는 기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자를 넣어주면 돼요. 인자 어떻게 넣어요? 우리 위에서 라이트 할 때 인자 어떻게 넣었어요? 이거 변수 넣어준 거예요? 값 넣어준 거예요? 값 넣어준 거죠. 명확히 따지면 변수가 들어가 있지만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넣어준 거랑 같은 의미잖아요. 그럼 여기다가도 값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디 일단 1번. RED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와요? 네. 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알바가 나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util 클래스에 있는 getDate 갖다 쓰면 이 자리에 어차피 그걸 리턴 시켜 줄 거니까 그럼 이 자리에 결과적으로 util이지. 결과적으로 이 날짜에 대한 데이터를 리턴 남겨줄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됐다. 여기에 현재 시간과 날짜, 프로그램을 시작한 시간과 날짜가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 뭐 필요해요? 제목 필요하죠? 제목 우리가 그냥 써주면 되죠. 테스트니까 제목 1. 그 다음은 내용도 그냥 내용 1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고. 자, 에러 끝났어요. 에러는 사라졌죠. 이렇게 3개 만들어 볼게요. 이러면 일단 테스트 데이터 3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죠. 만들어졌다고 떴는데 우리가 리스트 같은 거 해봤을 때 실제로 잘 나오면 되는 거죠. 잘 나오네요. 좋아요. 근데 조회수 다 0이죠. 우리가 일단 게시물 조립이 되면 0으로 만들어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조건을 추가했죠. 각각 10, 20, 30으로 시작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얘를 10, 20, 30으로 시작을 하려면 어디에 어떤 값을 넣어줘야 돼요? 일단 이 테스트 데이터가 생성이 된 게 얘 때문이잖아요. 이 함수 안에서 이 아티클스에 애드를 했기 때문에 게시물 객체가 아티클스 안에 들어간 거고 추가가 된 거고, 우린 그걸 순회해서 까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 아티클이 조립이 될 때 조회수를 같이 조립을 해야만 초기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얘긴데 얘 왜 뭐라고 해요? 그쵸, 매개 변수랑 인자랑 개수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 얘를 이렇게 채워지게 넣으면 일단 얘는 해결됐죠. 근데 여기가 문제네요. 그럼 여기에 조회수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 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여기에 이렇게 일단 내가 지금 진짜 작성하는 글들은 0으로 초기화가 되면 되니까 여기단 0 넣어야지 해도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이렇게만 하셨다고 해도 성공, 좋아요. 전혀 상관없는데 저는 또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을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 방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매개 변수를 5개 받는 생성자도 갖고 있는 거고
매개 변수를 4개 받는 생성자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일단 에러는 사라졌죠. 이 모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성자가 존재하니까 객체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작성한 글들은 제대로 조립이 안 되겠죠. 여기에 없으니까. 그럼 이 과정을 여기도 해줘야 되나요? 아까처럼 이렇게 해줘야 할까요? 이렇게 해줘도 돼요. 문제는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생성자 타고 들어오면 이거 할 거고, 이 생성자 타고 들어오면 이거 할 거라 상관은 없어요. 근데 똑같은 거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것만 다른데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중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메서드가 this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 거죠. 얘는 이 this, 우리 많이 보던 거죠. 지금 밑에도 사용이 되고 있었던, 얘는 객체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모컨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게 아니잖아요. 소괄호가 붙었죠. 이게 무슨 형태예요 그러면? 네, 메서드 실행문의 형태죠. 함수 호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함수 호출하는 겁니다. thi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건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생성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고요. 생성자의 무조건 첫 번째 줄밖에 못 와요. 이게 안 돼요. 다른 거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안 돼요. 우리가 얘를 쓸 거면 생성자 안에서만 써야 되고요. 생성자 안에서 쓸 때 생성자의 첫 번째 줄에 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임무는 지금 이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 같은 클래스 내에 있는 다른 생성자한테 이를 넘겨요. 그게 이 this 메서드의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4개짜리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겠다 하고 얘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4개 매개변수 받아오겠죠. 이렇게 위에서 라이트 했을 때 받아왔죠. 그럼 얘를 썼어요. 얘는 얘한테 일을 넘긴다라는 건데, 얘한테 일을 넘길 때 매개변수 얘는 5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받아온 거 4개 플러스 부족한 거 하나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이러면 이 4개짜리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겠다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얘가 실행이 될 거고, 얘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다른 생성자한테, 이 개수가 맞는 다른 생성자한테 이를 떠넘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라이트 했을 때 4개니까 여기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0 세팅한 걸로 넘어갈 거고, 그럼 우리가 직접 입력한 거는 뷰 카운트는 0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매개변수 자리에 0 들어올 거니까 5개짜리, 이 테스트 데이터 5개짜리가 들어왔다. 그럼 얘는 알아서 요거 찾아 들어오겠죠. 개수 맞는 걸로. 그러면 여기 입력된 애들로 조회수를 가지고 태어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 과정을, 그러니까 메서드 이름이 똑같은데 매개변수 개수가 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언어가 있어요? 표현이? 그쵸.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기능을 정의하고 있죠. 같은 이름의 메서드들을 사용할 때 매개변수 개수의 차이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오버로딩. 그럼 이거랑 비슷한 이름 뭐가 하나 있었죠? 오버라이드. 네, 오버라이딩. 얘는 뭐였어요? 함수를 제정. 그렇죠. 함수를 제정인데 어떤 함수를 제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받은 메서드를 제정해야 할 때 쓰는 게 오버라이딩의 개념이었죠. 자,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거는 끝났어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티클 리스트 했을 때 조회수가 잘 나오네요.
1번 글 10, 2번 글 20, 3번 글 30. 여기다가 우리가 게시글 써요. 이건 문제가 좀 있죠. 이미 글 3개가 있는데 내가 직접 쓴 글은 1번부터래요. 그럼 이거 리스트 까보면 1이 중복되죠. 이렇게 중복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 난 1번 글 볼 건데 1번 글이 2개예요. 그럼 얘가 이거 보여줘야 돼? 이거 보여줘야 돼? 헤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돌리면 뭐 나와요? 네,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만들어 놓은 얘 나오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순회를 시켰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검증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아이디가 일치했다, 디테일에서 이 아이디가 일치해버리면 우리 이거 넣어주고 브레이크로 나갈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뒤에 있는 이 1번 얘는 확인되기 전에 이미 함수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얘밖에 못 봐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게시물을 읽는데 1번 눌렀는데 얘 나와요 하는 느낌이랑 비슷한 거죠. 저는 얘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3으로 바꿔 놓을 거예요.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니까 3개 만들기로 했죠.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더 만들었어요. 그럼 더 많아질 텐데 그때는 이거 바꿔주면 되죠. 그냥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아니면 얘는 그냥 1로 두고요. 아니, 얘가 0이었지? 0으로 두고 여기서 얘가 애초에 필요가 없어지겠구나. 이러면 아티클스 사이즈 여기에 1 더한다. 이 함수 실행되면 이 자리에 뭐 남아요? 사이즈만큼 리턴 받겠죠? 근데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실행할 당시에는 3일 거니까, 그럼 3 플러스 1부터 저장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방법은 있는데 저는 이거 말고 얘를 그냥 3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러고 좀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한번 제대로 고쳐보도록 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라이트 했을 때 제대로 4번부터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일단 3개 들어있고, 4번 글 잘 나오네요. 그리고 리스트 까봐도 4번 글 잘 나오고, 디테일 까봤을 때 잘 나오고 있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지우는 것도 해볼까요? 4번 글 잘 지워지고 2번 글도 잘 지워지고, 리스트 까보면 1~3번 글 잘 남아있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죠.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커밋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페이지에 공유도 완료가 되었고요. 44분? 뭘 더 하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그냥 여기서 쉬는 시간 가졌다가 3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